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무지하게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중 하나는 시드니 파월, 그 여자 변호사, 핵심 변호사죠. 시드니 파월이 트럼프 진영의 변호인 팀으로부터 전격 해임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참 간이 조마조마합니다. 저보고 미국 대선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냐.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게 될 것 같냐. 말하기 힘듭니다. 51% 정도 확률로 제 생각에 트럼프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답은 좀 저도 확정적으로는 말을 못하겠어요. 자,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잠깐 여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인데 도와주셔서 세뇌 탈출 꾸역꾸역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드니 파월 해임의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이게 한국 시간 일요일 밤으로 생각되거든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해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이. 왜냐하면은 이번 주에 트럼프 진영이 연방법원 제소에 있어서 물꼬를 틉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변호인들의 일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급템포가 좀 진행된 게 있어요. 이게 지난 금요일인가 있었던 일이죠. 펜실베니아 연방지법 US 디스트릭트 코트라고 부릅니다. 연방지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단독 판사인데 선거 결과 확정을 늦추어야 한다라는 제소였습니다. 이렇게 펜실베니아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표 집계된 거 가지고 선거 결과를 확정짓지 말아라. 이걸 이제 서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확정을 그걸 늦춰야 된다라는 제소인데 판사가 딱 말하자면 생각하고 뭔 소리야? 그걸로 확정이야 라고 연방법원 지법 그 판사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오바마 때 임명된 아주 골수 민주계 사람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그 사법제도 중에 연방법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연방법원 자체도 3부제입니다. 우선 지법, 그러니까 디스트릭트 코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주 안에 존재합니다. 즉 하나의 지법이 주 경계를 벗어나서 관할권을 갖지 못합니다. 또 큰 주에는 복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체 무려 94개나 존재합니다. 연방지법 판사는 정원이 677명이고요. 명목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해당 주 상원 의원이 관행상 비토권을 행사합니다. 관행상. 그래서 주로 이제 말하자면 상원 의원 쪽에서 집권당의 상원 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임명됩니다. 따라서 오바마 때 임명된 사람이니까 칼라가 오바마스럽겠죠. 이 연방지법에서 이 패소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패소를 빨리 함으로써 질질 시간을 끌어버리면 골 아픈데 패소를 빨리 함으로써 바로 이제 그 항소 또 때에 따라서는 항소 절차 없이 바로 대법원, 연방 대법원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방지법에서 패소하면 어디로 가냐? 이제 그 US Court of Appeals, 그러니까 연방 항소법원으로 가는데 이 연방 항소법원이 주마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주를 통합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주를 통합해서 있기 때문에 주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 항소법원이 여러 주를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킷 코트라고 부릅니다. 순회 법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기본이 주니까 스테이트니까 주 소속의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연방 고법은 해당 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주를 뺑뺑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Federal Circuit Court, 연방 순회법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항소 들어온 거를 보고 바로 연방 대법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항소를 거쳐서 가던 바로 보내던 간에
보통 한 30% 미만입니다. 10건이 이제 항소가 들어오면 30% 정도만 이제 그 대법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항소법원, 그러니까 이제 연방 순회 고법이죠.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 연방 고법인데 연방 순회 법원 같은 경우에 이걸 저는 광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경계를 넘어가니까 미국 전역을 12개 지역으로 나눈 겁니다. 12개 그 지역으로 나눴는데 서킷을 이 12개 1번 서킷, 1번 순회 지역, 순회 광역, 2번 광역, 3번 광역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서 11개는 주를 묶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워싱턴 DC가 따로 분리돼서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가 됩니다. 연방 광역 판사는 총 179명이고요. 제이미 바렛 연방 대법원 판사가 직전까지 연방 광역 판사를 했었죠. 그러니까 서킷 연방 순회 판사를 했었죠. 이 179명 중에 한 명이었던 인물입니다. 이걸 지도로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가 보이죠. 위에 이제 뉴잉글랜드 지방, 뭐 매사추세츠, 뭐 메인,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이런 쪽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뉴욕 부근이 버몬트는 뉴욕이랑 들어가네요. 뉴욕 부근이 2번이고요. 펜실베니아 부근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버지니아, 뭐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게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의외로 부근 건너뛰어서 텍사스, 루지애나,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예, 여기가 5번이 되네요. 아마 이게 미주리인가 미시시피가 되겠죠. MS니까. 이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6번이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그게 6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이 위스콘신, 일리노이, 인디아나 여기가 7번이고요. 8번이 미네소타. 우리 미네소타 이번에 이제 문제 걸려 있죠. 아이오와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오면은 아칸사, 그다음에 네브라스카, 그다음에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이게 8번입니다. 그다음에 9번이 문제가 걸려 있는 데인데 네바다, 아리조나 둘 다 문제 걸려 있죠. 캘리포니아 이렇게 해서 9번입니다. 거기에다가 위로 올라가서 워싱턴, 오레곤, 아이다호, 그다음에 몬타나 이렇게 해가 9번입니다. 그 서쪽 전체가 통틀어서 10번이 어디냐? 이제 뉴멕시코, 그다음에 콜로라도 이런 데가 10번이 되겠죠. 그리고 11번이 플로리다, 조지아가 1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연방 그러니까 광역 단위에서 돌아가는 이른바 순회법원이라고 불리는 연방고법 이게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연방고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대법원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여기서 결정하거든요. 여기서 결정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연방 대법원이 무슨 일을 했냐 굉장히 예외적인 일을 했습니다. 연방 대법 판사들을 연방 순회 법원 즉 광역 고법에 배정을 한 겁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대법원 판사들을 연방 대법에 올라오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연방 광역법원, 순회법원 쪽으로 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연방 순회법원이 특정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그걸 이제 지도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170 몇 명인데 이게 170 아까 9명이잖아요. 그러면은 11개니까 평균 하나당 한 10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툭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9명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9명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 디스트릭트를 여러 그 서킷을 나눠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서킷을 나눠서 보내는데 시비가 걸린 6개 주 중 아리조나, 네바다가 속한 게 아까도 보셨지만 9번 서킷, 9번 광역이었죠. 아까 여기 보면 아리조나, 네바다가 9번이었죠. 캘리포니아 옆에 있는 거. 9번 광역에 누구 배정했냐. 여기는 엘레나 카간이라고 깡통 진보입니다. 대법관 엘레나 카간. 그러면
우리가 6개 중에 6개 주 중에 이제 이 2개 빼고 나면 조지아, 남쪽의 조지아, 북쪽의 미시간, 그다음에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인데 4개 주는 누굴 보냈냐? 거기에 해당하는 광역은 자, 여기 보세요. 다시. 거기에 해당하는 광역은 3번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미시간 6번. 그다음에 위스콘신 7번 광역. 그다음에 조지아 11번 광역이죠. 3, 6, 7, 11이네요. 3, 6, 7, 11에 누가 배정돼 있나, 누굴 배정했냐 딱 보면 3번에 저기 뭐야 사무엘 알리토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죠. 펜실베니아 3번. 펜실베니아는 3번 광역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사무엘 알리토를 배정했고요. 그리고 미시간은 6번 광역에 속해 있는데 브렛 캐바너 트럼프가 임명한 아주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은 7번 광역에 속해 있는데 에이미 바렛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고요. 조지아는 11번 광역에 속해 있는데 클라런스 토마스 이게 아들 부시 때 임명된 흑인 아주 보수적인 재판관입니다. 즉 여기에 전진 배치를 한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서 야 이거 이제 구도 다 잡았네. 연방 대법원.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이 조치 보고서 야 이거 살벌하네. 이거 보통 이렇게 전진 배치 안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워낙 중요한 미국의 운명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 주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생겼으니까 대법원 판사들을 고법에 전진 배치를 한 거예요. 광역법원에. 거기 좌장을 맡으라고. 이게 좌장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좌장을 맡으라고 전진 배치를 시켰는데 그 전진 배치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6개 주가 문제란 말이에요. 6개 주에서 싸움이 붙고 있는데 조지아랑 아리조나는 그래. 넌 저기 뭐야 그 엘리나 카간 깡통진보가 해. 그 대법관이. 그래 놓고 나서 나머지 진짜 싸움 제대로 붙는 위스콘신. 그게 몇 번 광역에 해당해? 7번 광역. 오케이. 에이미 바렛 7번 광역 담당. 미시간 싸움 제대로 붙고 있는데 그 몇 번 광역 해당해? 6번 광역이네. 오케이. 캐바너 6번 광역 담당. 이때 광역이 서킷이에요. 순회 지역.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싸움 제대로 붙고 있는데 거기 몇 번 광역이야? 저기 3번 광역이네. 오케이. 알리토 보수 3번 광역 담당. 조지아 싸움 제대로 붙고 있는데 거기 몇 번 광역이야? 11번 광역이네. 오케이. 클라런스 토마스 11번 광역. 그래서 딱 왁구를 짠 거예요. 이렇게 왁구가 짜이면 법리적으로 이번 선거를 재검표를 제대로 하면은 트럼프가 이긴다. 혹은 재검표를 제대로 했을 때 누가 이기는지 도저히 판정할 수 없도록 깊게 망가져 있다. 이 2개만 증명하면 돼. 둘 중에 하나만. 해당 주에 대해서. 싸움이. 그러니까 조지아 재검표였는데 엉터리로 했잖아요. 서명 대조 안 했으니까. 재검표 제대로 하면 트럼프가 이긴다. 혹은 재검표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있다. 뭐 엄청나게 이상한 표들이 막 섞여 들어와 있는데 골라낼 도리가 없다. 근데 그 규모가 너무 커. 망가져 있어. 둘 중에 하나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싸움이. 자, 이 싸움을 이해를 해야 왜 시드니 파월을 날렸구나.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드니 파월은 날린 사건을 두고 우리가 이건 트럼프 진영의 자중질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패색이 짙어지니까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싸움 붙은 거.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건 패색이 짙지도 않았는데 박 대통령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돈을 제대로 써서 고용하는 변호사를 안 썼어요. 그래서 거의 다 저기 그 자원봉사성으로 했는데 정말 순수하게 제가 친한 이제 그 최병성 변호사처럼 그 변호인단 중에서 제일 막내였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간 분들도 있지만 혹은 마음은 순수하더라도 살아온 방식이 울퍽질퍽 해갖고 내가 지금 이 헌재 이 괘씸한 것들 내가 이 헌법재판소 그 저기 재판정에서 당신들이 얼마나 썩어 있고 괘씸한지 내가 다 증명할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덤빈 변호인들도 많았어요. 물론 헌재가 나쁜 짓 많이 했죠. 막 이쪽 증인 신청도 끊고 막 무지하게 빨리 진행시키고 그러나 아무리 헌재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게
재판정인데 일종의 그 재판정의 언어로서 재판정에 필요한 투쟁을 하고 헌재 나쁜 놈들이야. 저거 다 썩었어. 저거 이상한 음모로 치닫고 있어. 이거는 재판정 바깥에 태극기한테 맡겨야 된다고요. 그렇게 딱 역할을 분담했어야 되는데 이 좋게 생각해주면 열혈 변호사들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이거 엄청난 정치투쟁인데 내 한판 뜨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그래서 이 굉장히 사납고 법리적 관점이 아닌 싸움을 하는 결국 쟤들 나중에 법리 주장이 뭐예요? 형사는 상관이 없고 통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그럼 그거를 짐작을 하고 헌재가 대통령의 통치 능력, 대통령이 통치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거는 실체적 증거와 이런 싸움을 많이 걸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많이 집중했어야 되는데 그때 입장이 다 갈려가지고요. 변호인단이 힘을 못 썼었어요. 저는 그게 아마 이제 그 헌재의 그걸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피소추인으로서의 박 대통령의 한계였다고 보는데 그 피소추인이 그걸 리드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자기 일이니까. 근데 워낙에 마음도 많이 상하셨고 아마 충격도 커셔서 그걸 놔둬 버려가지고 이 변호인단 내부가 개판이 났었다고요. 자, 그래서 트럼프 진영도 이 일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변호인들이 서로 노선 투쟁에서 쫓아내고 막 자중질환해서 붕괴 중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다. 왜냐? 폐쇄기가 전혀 안 짙어요. 지금 보셨잖아요. 이걸 제가 다짜고짜 처음에 연방 대법 판사들이 고법에 즉 광역 즉 서킷 코트에 전진 배치됐는데 그 서킷이 DC까지 포함해서 아까도 보셨듯이 DC까지 포함해서 12개 서킷인데 12개 서킷 중에 미시간 격전지 미시간이 포함된 6번 서킷에 카바나 완전 보수 제대로 된 보수 그다음에 격전지 위스콘신이 포함이 된 7번 서킷에 우리가 잘 아는 에이미 바렛 그다음에 격전지 조지아가 포함이 되어 있는 11번 서킷에 토마스 클라런스 흑인 보수 할아버지 격전지 펜실베니아가 포함되어 있는 3번 서킷에 알리토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보수 이런 사람들이 전진 배치됐고 단 하나 한 서킷 좀 이게 이제 그 네바다 아리조나가 걸려 있는 데죠. 이게 18석쯤 될 거예요. 9번 서킷에 마지못해인 듯 그 깡통진보 대법관 하나. 그게 금요일 날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면 진영 다 짠 거거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영이 짜였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재검표를 해서 뒤집거나 혹은 재검표를 해봤더니 누가 이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망그러져 있더라. 를 증명하거나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증명하면 돼요. 한 주에 따라서. 근데 그거 증명할 길은 많아 지금. 선거 법규 위반이 있고 펜실베니아 선거 법규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먹어요 이거는. 뒤집을 수가 있어요. 11월 3일 오후 8시 이후에 접수된 메일 밸럿은 제외. 그럼 트럼프가 이기는 거거든요. 펜실베니아는. 그다음에 나 이런 일 겪었다 저런 일 겪었다 증언이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미시간에서도 그렇고 디트로이트. 미시간은 지금 외인주가 그 감사위원들이 우리 확인 서명 못 해주겠어 선거 결과에. 근데 외인주가 마비가 되면 그 나중에 나오는 얘기나 못하겠어 버티다가 인신공격 들어오고 애들 학교까지 걸어냈어요. 네 애들 무슨 학교 다니고 있잖아. 네 애들 리젝트로 될 거야. 죽을 거야. 사라질 거야. 이런 소리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따로 끌고 나가서 야 여기 서명해주면 우리가 감사 철저히 할게라고 해서 서명했다는 거거든. 근데 감사 안 한다 그러니까 뒤집은 거 아니에요. 미시간도 뒤집힌다고. 저거 트럼프 쪽으로 뒤집혀요. 혹은 통째로 내다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뒤집든지 통째로 내다 버리는 게 40 몇 석만 되면 이기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돼요. 그럼 79개 남았는데 그 중에서 43개인가를 이겨야 되거든요, 지금. 43개쯤 이겨야, 42개 이겨야 제가 먹어요, 저 바이든이. 그러면 79개 중에 한 40개 갖다 버리거나 뒤집어 버리면 바이든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컨틴전트 한 40개도 안 되지. 30여 개만 뒤집어도 될 거예요. 30여 개는 더 줘요. 한 35개쯤 뒤집으면 35개, 36개. 한 40개쯤 뒤집으면 돼요. 뒤집거나 갖다 버리거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컨틴전트 일렉션 들어가는 거는 컨틴전트라는 건 플랜 B란 소리입니다. 즉 선거인단 구성이 어느 누구도 270 선출인을 못 모으기 때문에 하원에서 하원의 각 주 하원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뽑은 각 주를 대표하는 하원의원 한 명씩 전국 50명이 모아서 대통령을 뽑는 컨틴전트 일렉션 플랜 B 선거로 들어간다고요. 저게 수정헌법 12조.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각 주에서 주별 사정에 따라서 펜실베니아 같으면 서무권 법규 위반, 그다음에 거기 또 따로 모아놨잖아요. 그 알리토 아까 말한 그 알리토 연방 대법원 판사의 명령에 의해서 11월 3일 오후 8시 이후로 접수된 표는 따로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증언 문제 많았다. 그다음 통계적 기적 한꺼번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바이든만. 그다음 앞뒤가 안 맞는 숫자. 이게 이제 아마 미시간이 이게 심할 텐데 미시간도 그렇고 조지아도 그렇고 뭐냐면은 그러니까 실제 현물 투표가 그 지역에 투표자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에는 그 지역 투표자가 45,000명이야. 그럼 투표지도 45,000이거나 뭐 어디 하나 분실했으면 44,999개가 나와야 되는데 투표지가 52,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물 탔다는 소리지. 이런 데들이 있다고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카운티 갖다 버리든지 그 주 전체를 갖다 버리든지 이런 게 있다고요. 그다음 시스템 허점. 보니까 그러니까 뭐 도미니언의 배후가 뭐다 뭐 CIA다 이런 얘기 할 거 없이 도미니언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었고 바깥에서 접속할 수 있다. 혹은 바깥에서 숫자를 조작해서 내부의 직원이 숫자 조작해서 부어넣을 수 있다. 이러면 여기 끝나는 거거든. 재검표 조지아 같은데 엉터리 재검표다. 서명 대조 안 했다. 선거인 등록할 때 쓴 서명하고 메일인 보트에 봉투에 있는 서명 대조 안 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가 민초는 뭐 7,400만, 7,500만이 열불이 받아 있고 공화당에서 지금 배신 때리는 사람 상원에 하나둘 그 알래스카 공화당 그 상원 의원 그 여자분 그분하고 그다음에 뭐 하원에 하나둘 빼고는 공화당 전체가 지금 쫙 여기에 모여져 있다고요. 최소한 등짝에 칼 찍는 사람이 없어요. 상원에 그 미트 롬니하고 알래스카 둘인가 빼고 나머지 등짝에 칼 찍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우리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뭐예요? 집권당의 그 당시에 새누리당인가? 그 저기 누구야? 저기 그 김무성 유승민부터 나서 가지고 칼 뽑고서 칼질한 거 아니에요? 공화당 지금 그렇지가 않다고요. 딱 줄을 서 있다고. 근데 뭐 자중질환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자중질환 아니다라고 봐요, 이거. 전혀 아니다. 그러면 이게 토사구팽이냐.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 진영에서 야, 시드니 파월이 하던 역할, 한 역할이 다 끝났어. 할 만한 역할. 저 여자 두면 골 아플 것 같아. 제거. 저희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거랑 이제 뒤에 설명드리는 그 내부 정비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 배정, 서킷 얼런먼트라 그럽니다. 대법원 판사들을 광역에 배정하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작업이 됐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까지 이제 체제가 정비된 겁니다. 왜 제가 지난주 금요일 현지 날짜 시간입니다. 그걸 왜 말씀드리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날짜가 맨 위에 보시면은
Friday, November 20, 2020. 이게 관보입니다. 관보. 그래서 여기 보면 it is ordered that the following allotment be made of the Chief Justice and the Associate Justices of this court among the circuits pursuant to Title 28 United States Code Selection 2042 and that such allotment be entered of record effective November 20th, 2020. 오늘부터다 이거야. 뭐냐? 그러니까 저기 대법원장, 그러니까 Chief Justice거든요. Chief Justice 그 사람이 존 로버츠죠. 존 로버츠와 Associate Justices 그러면 이게 다른 대법원 판사들 8명 그래서 총계 9명이죠. 9명을 미국법 28조 42항에 의해서 그 서킷에 얼럿먼트 했다. 서킷에 그러니까 광역고법에 그리고 이 명령은 얼럿먼트 할 것을 명한다. 이 명령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유효하다. 그래가지고 DC 서킷에 누구를 DC 광역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그 다음에 제1번 광역의 스테판 브라이어 대법관. 그 다음에 2번 광역의 소니아 소토메이어. 3번 광역의 사뮤엘 알리토. 이게 아까 펜실베니아에 있던 겁니다. 5번 광역의 존 로버츠. 이게 이제 존 로버츠 두 개 맡은 거예요. DC하고 5번. 그다음 4번 광역에. 그다음에 5번 광역에 사무엘 알리토. 알리토가 3번하고 5번 두 개 맡게 된 거죠. 6번 광역에 베렛 캐바나. 6번 광역이 아까 미시간 있던 데입니다. 격전지. 7번 광역에 에이미 코니 바렛. 이게 7번 광역이 아까 위스콘신 있던 데죠. 8번 광역에 베렛 캐바나. 이게 8번이 어딘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요. 9번 광역에 엘레나 카간. 이게 아까 그 네바다 아리조나 있던 데죠. 엘레나 카간. 저 깡통 진보입니다. 10번 광역에 네일 고르시. 고서치라 그럴 거예요. 그 고서치. 10번 광역 어딘지 기억 안 나는데 이 사람 보세요. 11번 광역에 클라런스 토마스. 이 사람 보세요. 11번 광역에 아까 말씀드린 조지아입니다. 12번 광역에 12번이 아니라 페더럴 서킷. 페더럴 서킷이 아마 특수한 법 다루는 걸 거예요. 저기가 무슨 페이턴트 이런 거 다루는데 연방순회라 그래가지고 순회 중에서 연방순회라서 페더럴 서킷에 존 로버츠 이거 대법원장 다시. 그러니까 존 로버츠가 3군데 맡았네요. 이 명령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판짜 놓고서 무슨 자중질환 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토사구팽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따가 이게 4번 내부 정비랑 관계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파월이 전선을 무한 확장하는 극단적 공격성을 가진 그런 인물이거든요. 부담스러웠을 수 있어요. 이걸 뭐 이제 그 트럼프도 별거 있어. 뭐 결국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순수한 제야의 뜨거운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정에서 탄핵의 법리성을 가지고 계속 치밀하게 치고 들어가는 골아픈 사람보다는 시원하게 당신들이 그러고도 헌법재판관들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정치 연설하는 그런 화끈한 변호인을 우리 제야는 또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봐요 얼마나 화끈해. 근데 저 화끈한 사람을 트럼프가 잘라. 왜 저랬냐. 트럼프도 마탱이 같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어쨌거나 현실은 현실이니까 저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역할 분담. 이건 조금 이제 너무 좋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상상력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시드니 파월은 바깥에서 도미니언, CIA 이런 거 막 떠들어라 이거야. 크라켄 이 끔찍한 진실 크라켄이라는 거 끔찍한 진실이거든요. 끔찍한 진실 마구 공개해라 이거야. 제어되지 않는 솔로 누구도 못 말리는 솔로로 시드니 파월 혼자 뛰어라 이거야. 그 대신에 트럼프 진영의 변호사들은 각 주에 맞춰서 냉정한 법리 게임을 하겠다. 증명 가능한 부정선거만 물고 늘어지겠다. 왜냐하면 크라켄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저거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행정부 검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증명할 수 있지. 저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길이 없다고 합법적으로. 시드니 파월은
저렇게 의심된다. 저런 정보를 들었다지 법원에 내놓을 수 있는 증거가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저거는. 진짜 이거 냉정한 얘기입니다. 제가 시드니 파월 막 그 사람들이 얘기하길래 지난주에 내내 그랬어요. 그거 캠프가 할 소리 아닌데 사실은 적당히 하다 말아야 될 걸. 캠프 입장에서는 증거를 내놓을 수 없잖아. 프랑크푸르트에서 만약에 털었다? 미 육군 특수작전 부대가 들어가서 오케이 그러면 육군 수사관들이 발표하든지 육군 수사관과 협조를 해서 업무를 인계받은 검사가 발표하든지 하다못해 검사가 안 할 것 같으면 육군에서 육군 수사관들이 중간 발표하고 이걸 그래서 이 사안은 이렇게 돼서 이걸 FBI에 인계합니다 라고 발표하든지 그러면 이제 인계받은 검사가 그거 가지고 깔고 못 올라타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될 일이지 저게 캠프 쪽 변호인이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제가 이런 말을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전주에 내내 했었거든요. 전주에 내내 했었다고. 그래서 제가 시드니 파월 저 해임을 나름 이해하는 거예요. 저게 증거를 낼 수가 없어요. 증거를 낼 수 없다는 얘기는 법에서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는 법 쟁송의 논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게. 쟁송의 논점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트럼프 진영의 캠프의 변호인들은 증명을 할 수 있는 부정선거만 갖고 물고 늘어져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증명 가능한 부정선거만. 그러면 자꾸 바깥에서 그냥 그 증명이 불가능한 큰 그림의 얘기, 음모론이라고 공격받기 딱 좋은 얘기 막 하는 시드니 파월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역할 분담이라기보다는 토사구팽이거나 혹은 내부 정비예요. 이게 내부 정비인데 이 내부 정비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죠. 아까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시드니 파월 같은 사람은 이게 증명이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드니 파월이 검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증거를 누구한테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공표할 수가 없어요. 시드니 파월 정도를 주장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검사나 FBI나 CIA의 현직 고위직이 내부 고발로 나서야 돼요. 그런 사람을 시드니 파월이 옆에 끌고 나오면 얘기가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저게 증거를 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는 그 독수 독과 원칙 있잖아요. 증거 획득 과정이 불법이 명확하면 그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육군 특수부대가 서버를 압수해서 분석했다 이거야. 분석 데이터가 있어. 이걸 어떻게 트럼프 캠프 쪽 사람한테 줄 수 있냐 합법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다고요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와 대통령 후보로서의 트럼프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게 뭐들로 튀어나왔냐. 지난주 19일 날 현지 시간 19일 우리 시간 20일 금요일 날 있었던 시드니 파월과 터커 칼슨의 충돌입니다. 한국 시간 19일 날 터커 칼슨이 바로 까버렸어요. 시드니 파월을. 뭐라고 말해냈냐. 나는 시드니 파월한테 이게 엄청난 주장이니까 시간과 기회를 내가 충분히 마련해 드릴 테니까 증거를 좀 내놓으시고 나와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드니 파월이 나보고 무례하다 뭐다 라 그러면서 그냥 나랑 연락을 끊더라 이러고 터커 칼슨이 까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파월은 터커 칼슨이 루드 무례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강압적이었다. 디맨딩했다. 그래서 더 이상 접촉 안 하겠다라 그랬다. 잠깐 근데 이건 저도 그거 보면서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변호인이 지금 그 증거를 법원에 내기 전에 모두 공개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저걸 저렇게 마감하면 안 되지. 터커 칼슨이 그런 요구를 아무리 시드니 파월이 보기에 무례하게 요구했다 그래도 당신 우리 사정 좀 생각해 주라. 여기 다 지금 목숨 내놓고 증언한 거고 이래서 이걸 내가 마구잡이로 지금 방송에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한된 이런 정도 증거만 얘기할 수 있다. 이것도 괜찮으면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터커 칼슨이 미국 지금 최고의 커멘테이터인데 한 명에 걸어다니는 방송국인데 근데 이걸 빠그라졌다고 죠. 이거 보면서 야, 저 시드니 파월이 왜 저렇게 일을 빠그라뜨리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터커 칼슨은 그때 비난을 제가 안 했죠. 많은 아마 우파 성향의 미국과 한국에 있는 많은 우파 성향 유튜버들이 비난을 좀 했던 걸로 압니다. 좀 저거라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아무튼 그때 충돌했을 때 터커 칼슨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So that's a long way of saying we took Sidney Powell seriously. We had no intention of fighting with her. We've always respected her work. We simply wanted to see the details. How could you not want to see them? So we invited Sidney Powell on the show. We would have given her the whole hour. We would have given her the entire week, actually, and listened quietly the whole time at rapt attention. That's a big story. But she never sent us any evidence, despite a lot of requests, polite requests, not a page. When we kept pressing, she got angry and told us to stop contacting her. When we checked with others around the Trump campaign, people in positions of authority, they told us Powell has never given them any evidence either, nor did she provide any today at the press conference. Powell did say that electronic voting is dangerous, and she's right. We're with her there.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긴 한 10분 정도 되는 데서 짧게 잘랐는데 이제 앞에 무슨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충분히 증거가 있던 없던 간에 경청할 만한 주장이면 할애해서 경청을 해야 된다. 나 터커 칼슨 프로그램에선 UFO 주장도 그 주장하는 사람 불러서 경청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UFO에 갖다 댈 일이 아니지 않냐. 지금 미국이 전체가 다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1시간이고 일주일이고 시간 줄 테니까 와서 실컷 말씀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증거를 좀 내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충돌이 있었다. 결국 터커 칼슨 이 얘기거든요.